재외동포청 악용은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이 재외동포 비자 이 문제가 터졌는데 조상까지 위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인으로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재외동포청, 저는 이 재외국민청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50만 재외국민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 세금으로 중국 동포라든지 또는 악용당해 가지고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조상까지 위조한 이러한 재외 동포 비자를 받게 되고 이걸 국민 혈세로 지원하게 돼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피 같은 돈들이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 연대가 그 자비, 회비, 그 유대인들의 회비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거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 중국 동포나 고려인 동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어떤 온정주의로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국 동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그 한국계 중국인이다, 우리는 뭐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그러한 중국인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민족으로 엮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지금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족으로 엮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냉철함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서 고려인 후손 위장해서 재외동포 비자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진 건데, 고려인 후손 위장에 재외동포 비자 받은 우즈벡인 27명을 검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위조한 거죠. 위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변경한 F4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이 있는 H2 비자, H2 비자와 달리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에서 무기한으로 창업,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권 다툼. 그래서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직계 존속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자를 받게 해주는 대가로 392만원 또는 1,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 법무부라든지 출입국에서 걸러내지 못했는가. 근데 물론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나 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즈벡인을 고려인으로 둔갑, 거액 챙긴 체류알선 브로커 구속. 그러면은 과연 이 브로커로 꼬리를 잘라야 되는가, 그리고 진짜 이 책임이 없는가, 이 위조 서류를 그냥 통과시킨 이 법무부나 관계기관들은 문제가 없는가, 이러한 측면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돈 받고 영사들이 비자 장사하는 경우, 또 법무부 직원들이 돈 받고 비자 장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상까지 위조, 불법 체류 외국인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고려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위조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21년간 위조 주민증으로 산 조선족. 네, 그래서 조선족이 위조 이제 주민증으로, 네, 위조 주민증으로 한국인 행세한 조선족. 네, 자격증 따고 집 계약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선족 분들이 뭐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을 악용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를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우리가 그냥 무작정 그냥 동포다 이렇게 끌어안을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1년간 한국인 행세한 조선족 주민증 도용 피해자도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한국 여권 위조 조선족 14명이 체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뤄져 온 겁니다. 한국 여권을 위조한다든지. 네. 호주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2,700여 명, 대다수 조선족 위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문서 위조에서 조선족 1,071명 불법 입국을 시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근데 이게 문서를 위조해서 조선족 1,071명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건데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걸러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이 책임은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죠. 책임을. 네. 탈북자 위조 여권으로 중국 다녀온 뒤 검거돼. 탈북자가 위조 여권으로 중국을 다녀온 뒤 검거되는 이러한 사건들, 이게 보도된 바가 있고요. 네, 조선족은 군림하는가에서 조선족 혜택에 대해서 이 경기 데일리에서 이 정제학 칼럼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조선족 혜택, 국공립 어린이집 및 병설, 유치원, 영순위, 보육료, 육아 도움 및 비용 지원, 학습지 비용 및 학원비 지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록금 할인 및 장학금 지급, 기숙사 우선 배정, 은행 예금 이자 6% 이상, 외화 송금 수수료 할인, ATM 수수료 면제, 의료비 지원, 통신비 지원, 부동산 담보대출 무제한, 대출이자 특별 할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지원, 투기관리지역 부동산 취득 가능,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우선순위, 공무원 시험 다문화 전형 특채, 운전면허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국비 지원. 네, 그리고 선거권도 준다라는 거죠. 3년 국내 거주 시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 조선족들이 중국의 반환 정책 전선에서 도구로 쓰이는 한편 유엔의 대북 제재를 뚫고 반역의 앞잡이로 이용되고 있다는 추측이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선족이 17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혜택 18개 항목의 혜택을 170만 명이 받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내서 조선족을 부양하다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러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조선족 사이로 북한과 중국이 간첩을 침투시킨다라는 점, 이런 것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뭐 악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국가보안법 및 국제간첩제재법, 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투표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중국인이 가장 많은 안산시 시장에 출마한 중국 동포 출신 예비후보. 그러니까 중국 이 동포로서 이 출신 또 이분이 이제 뭐 국적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안산시 시장에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일을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국가 안보에 어려운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이 대림 칼럼에 보면 중국 동포 국회의원 탄생을 기대하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 국회의원을 만드는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드 코리안에서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한국이 완전히 국제 아주 갈등의 표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외동포청이 이제 6월 5일에 출범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참 이런 다양한 복잡한 이 대한민국의 변혁기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